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히 엄마들한테 이 책이 굉장히 좀 요즘 핫한 책인데 엄마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세에서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부제가 아이의 정서와 인지 발달을 키우는 결정적 시기. 그러니까 4세에서 7세가 아이의 정서와 인지 발달의 황금기라는 얘기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 책 구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도서관에 저희 주변 도서관이 한 5-6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다 책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책이 뭐, 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도서구나. 엄마들한테 굉장히 핫한 책이구나라고 느꼈고 결국은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눠드릴게요. 이임숙 작가님이라고 해서 저 이 작가님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심리 상담가로서 아동 심리와 어린이 책을 공부를 하셨고 엄마의 말 공부, 하루 10분 엄마 놀이 등 무려 18권이나 되는 교육 지침서를 이제 집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사, 의사소통 전문가,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일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저서를 많이 내셨고 이분 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남들을 많이 교육시켰는데 그래서 당신의 아이는 어떤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의 추천사를 쓴 두 분이 바로 자녀분입니다. 근데 딱 추천사를 보는 순간 그냥 압도됐어요. 근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분의 방법이 맞구나. 이분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자녀가 둘이에요. 32살의 변호사 딸. 그리고 31살의 영재교육원 연구원 아들. 네, 이렇게 딸 아들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참 믿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 이 4-7세 이 황금기 이 시기부터 중요한 시기는 없다. 이게 제목이니까 이 책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어, 4-7세가 정말 중요하고 4-7세에서 중요한 것은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며 이때가 평생 교육의 혹은 평생의 학습의 어떤 황금기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부에 대한 내용보다 공부에 대한 정서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존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가르치고 싶어. 근데 애가 내 기대에 안 따라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학습 시간에서 성질이 나. 그래서 애랑 갈등이 생겨.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무지기수로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어, 뭐가 먼저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좀 엄마들이 챙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7세란 4에서 7살 때까지 그 시기란 심리적인 조절력을 제대로 키우는 시기. 그래서 이것이 국영수를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영수 학습에 대한 기본이 아무것도 안 되어도 괜찮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또 그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면 앞으로 공부 자존감에 있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인지 발달, 정서 발달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공부가 호기심과 열정을 불러 일으켜야지만 앞으로 배우게 되는 학습들을 끈기 있게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태도를 키우는 씨앗 같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때를 위한 공부의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학습은 어떠했나 그리고 내 아이에 대한 학습은 어떠했나를 좀 새롭게 기준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8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공부는 재밌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학습의 목표는 기쁨이다. 공부는 재밌어야 한다. 재밌기 위해 하는 게 공부다. 근데 우리가 그것과 반대로 간다? 재밌지 않지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너한테 필요하고 막 강압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즐겁지 않아지고
회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를 시키더라도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또한 학습지보다 교재보다 더 훌륭한 방법, 더 훌륭한 학습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입니다. 놀이로 놀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공부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키운다. 또 재밌는 공부가 효과적으로 공부력을 키운다.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로 키워라.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하자면 공부는 즐겁고 재밌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한 부모의 능력도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즐겁게 하려면요. 그를 위해 필요한 부모의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아이의 뇌 발달과 정서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엄마들은 얘가 책 한 권 더 읽었으면 좋겠어. 얘가 조금이라도 더 배웠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똑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막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서 아이한테 막 다 때려넣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 본인의 어떤 뭐랄까 나의 어떤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나의 미래야 라면서 아이한테 막 나의 모든 것들을 때려 넣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의 뇌 발달에 있어서는 사고를 감당하는 뇌, 인간의 뇌라고 하죠. 요게 발달하기 전에 먼저 발달하는 게 뭐냐? 정서의 뇌,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뇌가 먼저 발달을 하고 그 전에 발달하는 건 생존에 대한 뇌,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데 이 뇌 발달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그 시기 위에 사고가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국영수, 사고에 대한 뇌 발달만 시킨다. 그런데 뿌리가 흔들린다.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어려서부터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억압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악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부모로서 뇌 발달과 정서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입니다. 아이의 기질, 아이의 흥미, 아이의 감정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고 아이한테 안정감을 주는 게 학습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이에 대해 믿으시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공부를 잘하고 싶고 뭔가 잘해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얘가 공부를 잘할까? 잘하고 싶어 할까? 라는 것들조차 믿지 못하면 아이의 그런 효과를 거두기 힘들겠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아이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정서와 인지 발달을 돕는 최고의 학습법을 개발하고 아이한테 제공하라고 하고요. 5번째는 대화 능력을 키우라고 해요. 우리가 결국은 소통은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가 어려워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막 되게 충동적으로 뭔가 자기가 막 뭔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할 때 그 아이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아이의 성장 욕구를 자극시키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부모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 그거 못하는데 그 5가지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작가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5가지 다 안 해도 됩니다. 한두 가지만 제대로 하셔서 그 성장 욕구를 발전시키다 보면 아이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 이제 저도 엄마로서 저는 사실 2아이가 다 4, 7세에 있어요. 한 명은 3세, 한 명은 7세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학습을 유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경험을 합니다. 막 엄마는 엄청 의지가 앞서는데 아이가 괜시리 막 짜증을 내고 더 안 따라오려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별로 학습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초부터 기가 죽어서 주변 친구들보다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고 기죽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적절하게 부모가 개입해주고 교육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어떤 악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데 있어서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길러주는 게 사실은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상상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끝까지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4, 7세 부모가 가장 염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비인지 능력. 그러니까 공부의 양보다 공부의 어떤 태도, 공부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시라고 해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을 키우고 안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진짜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 부모 밑에 굉장히 뭐랄까 심지어는 여기 이 책에서는 학대, 아동 학대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동의 인권과 아동의 어떤 그 학대를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권리가 아동들한테는 있다고 해요. 잘 먹어야 될 권리, 잘 공부하기 위해 잘 놀아야 될 권리,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을 체험할 권리, 또 좀 느려도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는 권리, 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권리, 이런 권리들을 부모가 침해하지 않는 게 이것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답니다. 막 아이를 다그쳐가지고 뭔가를 시키려고 하고 막 그래서 공부해야지 이만큼 네가 했었어야지 라면서 이렇게 막 다그치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나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에 대한 부정적 기억과 경험이 남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위험하다. 그래서 아이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아동을 학습이란 이름으로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지 능력이라고 하면 뭐 국영수 이런 학습이 될 수 있겠고 이런 학습만 시킨 아이, 정서 발달을 함께 시킨 아이, 더 나아가서 정서 발달과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과정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도운 아이들, 이런 세 부류의 아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한 실험군이 있었어요. 이게 이름하여 이제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초반에 아이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인지적인 수준은 비슷했다고 해요. 학습적인 수준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말 엄청난 특징이 뭐였냐면요. 범죄율 그리고 또 어떤 뭐랄까요? 범죄율과 어떤 교육의 성취 효과에 있어서 이 인지교육과 비인지교육을 함께하는 교육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지금 성인이 된 우리를 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도적으로 나의 태도와 나의 어떤 과정을 선택하고 나의 목표를 선택하고 그것을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스스로 나의 발전을 지지하면서 내가 뭔가 주체가 되는 경험이 있었나 혹은 내 인생을 누군가 남이 휘두르고 거기서 나는 피해자로서 항상 따라왔나 혹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나는 그냥 방임된 인생을 살아왔나는 사실 성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 씨앗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4, 7세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4, 7세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인간이 학습으로서 중요한 여러 가지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있어요. 지식에 대한 지식도 이제 2가지로 나뉘는데 배경 지식이 있고 암묵 지식이 있어요. 배경 지식은 이제 이 지식들을 이렇게 막 이해하는
그 주변의 배경에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암묵 지식은 내가 몸으로 체득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보면은 자전거는 몸으로 배우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학은 배경 지식이나 혹은 그냥 인지적인 지식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내가 이해해서 익히고 표현하는 지식.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암묵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일단 사칠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습득을 할 때 지식만이 아니라 경서적인 기억과 함께 제대로 습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의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이때의 과제가 될 텐데요. 이 주의력이 하면은 시청각에 대한 초점 주의력이 있고요. 과제에 집중하도록 전환하는 주의력이 있다고 하고 집중하고 다른 자극을 억제하는 선택 주의력이 있다고요. 아니, 뭔 소리야? 집중력, 주의력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이제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다르더라고요. 집중력과 주의력이 다르고요. 주의력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각, 과제 집중, 그리고 선택 주의력.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 볼 때는 막 3시간, 4시간 막 집중해서 보는데 학교에서 무슨 과제 하라고 하면 막 산만하고 딴 얘기하고 딴 것 하느라 돌아다니는 아이들 있죠. 근데 이제 부모는 아이가 막 3, 4시간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 집중력이 강한 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력과 주의력은 다릅니다. 주의력은 내가 어떤 것에 내 힘을 조절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청각적 초점을 맞추는 주의력이 있고 놀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돼. 난 놀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을 조절해서 공부에 다음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과제 집중 전환 주의력이 있고 또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중할 거야 라고 내 마음을 모아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선택주의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칠세의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저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을 볼 때, 내 아이는 초점주의력이 있나? 혹은 과제에서 전환될 때 지휘력이 있나? 혹은 전환을 했는데 주변 자극을 차단하는 주의력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조절력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잘 자랐어. 잘 컸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큰 것 같은데 이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면 자존감, 자기 효능감, 사회성, 끈기, 인내, 회복 탄력성을 다 포함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조절할 수 있는 나를 조절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교육 중에 칼빗대 교육법 얘기하면서 이 칼빗대 교육법을 실천하고 싶고 이걸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뭐냐면 인지와 비인지 능력을 함께 조화롭게 발달을 하면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까지 키우는 그런 교육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칠세에 발달해야 되는 세 가지 열쇠를 말씀드렸어요. 좀 되게 구체적이긴 한데 비슷한 듯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좀 머리가 복잡해지실 텐데 어찌 됐건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정서와 인지 발달은 이 시기부터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놀이와 독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험과 뭐 인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경험과 어떤 구체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같이 키우기 위해서 충분히 놀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히 책을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많이 간과하는 거. 책 볼 때 너무 좋아해. 근데 애가 뻘짓하고 놀고 있으면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근데 놀아야 됩니다. 왜냐? 놀이에 무한한 힘이 있어요. 대략 세 가지의 힘이 있는데 일단 노리는 사람을 발달시키고요. 노리는 사람을 가르치고요. 노리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발달시킨다 하면 뭐냐면요. 부모랑 아이랑 함께 놀아요.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안정된 애착과 상호작용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부모가 아이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고요. 어떻게 표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 감정은 내가 어떻게 힘을 조절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발달을 시키려면 놀아야 돼요. 부모와 아이가 같이 노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놀이 속에서 즐거움과 또 나를 존중하는 힘, 또 내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놀이는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개념을 배우고 놀면서 수나 분류, 서열화, 또 어떤 공간과 시간 개념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놀면서 인지적인 경험이 쌓이고요. 그리고 창의력과 상상력도 개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효과. 저는 이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놀이의 힘에 대해서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놀다 보면 내 감정을 발산하고 내 내 마음의 상처들을 표현하고 또 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수용해줄 때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나만의 일은 아니구나. 라고 존중받는 경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놀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논다? 혼자 논다? 같이 논다. 물론 혼자 노는 시간도 필요해요. 어떨 때는 아이가 충분히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도적으로 놀아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경험 속에서 아이는 치료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발달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많은 육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애를 충분히 놀게 해라. 그리고 애가 책을 보면서 그 책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습득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사칠세 엄마들이 어떻게 교육을 놀이 안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요. 아주 뭐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작품을 전시하기, 뭐 아이와 함께 수제비를 만들기, 뭐 놀이터에 우리가 자주 가는 놀이터, 혹은 자주 가는 도서관, 또 우리 마을들을 그려보기, 뭐 그 놀이터에 있는 공간의 물건들을 그리면서 크기와 어떤 배열들을 비교해보기. 근데 사실 이런 정말 뭐 굳이 뭐 대단한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거죠. 왜냐?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을 내가 만들어 본다고 생각할게요. 저도 이걸 사실 교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전체적 시점에서 이 공간 배치, 공간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고 멀리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인 조망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막 항상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나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지?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라는 것들을 먼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역지사지 능력,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은 없는 경우가 많죠. 네. 타인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내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밖에 이제 말놀이 하는 거, 뭐 스무고개, 부모랑 아이랑 함께 뭐 사자, 오이, 뭐 이런 것들을 자사, 이오 이런 식으로 글자를 거꾸로 하고 세 글자, 네 글자로 늘려가지고 아기 상어, 어상, 기어 뭐 이런 식으로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글자 말놀이를 거꾸로 하면서 듣고 또 보았던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재배치하고 그렇게 인지 능력이 발달된다고 해요. 놀랍죠? 네,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정말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센 다니지 말고 부모와 함께 집에서 여러 책들의 경험들을 내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시라고 해요. 왜냐? 이게 배격 지식이 되고 암묵 지식이 되고 아이의 지식과 아이의 경험을 함께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그렇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칠세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본, 토양이 되는 시기, 세상을 배우는 시기, 세상에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살게끔 하는 어떤 가장 첫 단추가 되는 시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주의력 10개명. 아이들 요즘 뭐 ADD, ADHD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되게 충동적인데 내 충동성을 조절하고 내 힘을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아이가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정할 때 그걸 부모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자기 조절력만 이야기하고 좀 끝내려고 합니다. 자기 조절력, 나를 조절하는 힘.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머시멜로 15분 동안 머시멜로를 아이들이 참게 하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랐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 다들 갖고 계시죠. 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머시멜로우 실험에서 가장 오래 참았던 친구, 그 친구가 바로 현재 유튜브의 CEO 수잔 보이치키라고 해요. 실험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참는 힘, 먹고 싶어 죽겠는데 먹지 않고 참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막 딴 데를 보고 이렇게 참았던 아이가 결국은 성인이 돼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어떤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인내하고 조절하는 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인들이 내가 내 인생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습니다. 얼음땡놀이, 뭐 지시문 따라하기, 땅 따먹기, 꼬치 끼우기, 혹은 뭐 공놀이, 감정놀이 이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로 키울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자세한 놀이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 4, 7세 아이들이 어리지 않구나. 얘네 또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선택하고 그 선택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안에서 과정이 힘들 때 그 과정을 스스로 극복해 갈 수 있게 목표를 다시 환기하고 내가 막 뭔가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좀 정서적으로 힘들 때도 스스로를 달래고 그래서 목표를 지속해서 결국은 성취하게끔 하는 것. 그것을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것 같은 4, 7세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인인 지금도 우리가 혹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금도 연습으로 키워갈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방대한 내용이 많은데 정말 제 나름의 이해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